그런 거를 연력학 과정이라고 했었어요.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이거를 다른 말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였냐면 Q는 열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플러스 기체가 한 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호부터 좀 약속을 잡고 가야 되는데 에너지 1과 에너지잖아. 1과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기본적으로?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에 따라 의미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플러스면은 열은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면 증가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1이 플러스면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공기가 외부에 일을 해버린다. 이런 뜻이 양의 일을 하는 거, 일을 해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반면에 마이너스는요. 열이 마이너스면 열을 방출.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 1이 마이너스면 1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에너지 보존 법칙이냐? 이런 거야. 열을 이만큼 흡수했어요. 뭐 예를 들면 숫자에 넣어보면서 해볼까? 뭐 열을 100줄 정도 흡수했다 해봅시다. 이 100줄에 사용처가 두 개인 겁니다. 첫 번째, 뭐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 데 쓸 수 있겠죠? 또는 외부에 일하는 데 쓰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하는 데 쓰던가 아니면 자기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 데 쓰던가, 흡수한 열을. 그러니까 받은 거 다 쓴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그런 내용이 주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사실 고등교육 과정에는 없는데 항상 같이 엮어서 쓰는 게 있었어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상기체가 뭐죠? 좀 이상적인 기체다. 이런 말 했었죠? 근데 이 이상기체의 조건이 되는 이상기체의 조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조건 2개. 첫 번째, 탄성 충돌한다. 탄성 충돌하는 게 뭘까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체도 분자니까 입자일 거 아니에요? 기체 분자가 부딪힐 때 원래 물체끼리 부딪히면 운동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탄성 충돌해버리면 부딪혀도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자, 분자 간 작용하는 인력을 무시해버리기. 자, 여기서 인력을 무시한다. 중력을 무시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상 기체는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 볼 수 있는가요? 운동 에너지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건을 갖춘 기체를 이상기체라 그러고요. 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도움을 좀 받아요. 그래서 1법칙과 더불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는 공식, 이 두 개를 주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갔었습니다. 맞니? 그럼 각각 뭐죠? P는 뭐죠? 압력, V는
부피 N은 이게 사실은 몰수입니다. 몰수. 기체의 몰수입니다. 기체는 개수가 엄청 많잖아. 몰수가 사실 개수죠? 그러니까 분자의 개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R은요 기체 상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체 종류를 뜻합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갔을 때 다루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체 종류까지 구별을 하지 않아. 기체 종류마다 상수값이 있어요. 마지막 T는 온도겠지 뭐. 이런 이 식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제 각각의 의미를 좀 볼 건데, 내부 에너지 잠깐 의미 볼게요. 사실 기체 분자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란 건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이상기체 조건을 집어넣어보면 이상기체에서는 포텐셜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운동 에너지를 다룹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는 뭐에 영향을 받냐 이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가장 큰 조건이 뭐죠? 속도잖아요. 근데 기체는 속도가 어떨수록 빨라? 기체 분자의 속도는 어떨수록 빨라지죠? 그렇지, 온도.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를 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활발하잖아. 활발하면 내부 에너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뭐 이건 중요한 조건 아니지만 기체의 개수. 당연히 한 놈일 때보단 두 놈일 때 에너지가 2배로 증가를 하겠죠. 내부 에너지란 건 온도 그리고 기체의 개수에 좀 비례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두 번째는 기체가 하는 일. 일인데 이거 뭐 좀 가볍게만 정의를 해보면 자, 이렇게 피스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기체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 그럼 기체가 피스톤을 밀 수 있겠죠? 그래서 밀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밀었다 쳐봐요. 그래서 이제 S만큼 밀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체가 한 일은요, 기체가 피스톤한테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 힘을 한번 구해보죠. 근데 이제 기체는 힘을 다루는 게 아니고 뭐를 다루죠? 압력을 다룹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 곱하기, 우리가 압력 정의 뭐였죠? 단면적분의 힘 맞나요? 그럼 다른 말로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을 해주면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피스톤에 여기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 면적을 A라고 가정하면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 해주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동거리 S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방금 계산한 게 뭐냐면 이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었다고 치면은 이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원기둥의 넓이를 구한 거잖아요. 이거 곱하기 요거가 A 곱하기 S가 요거잖아. 초록색. 아니 주황색. 이거를 다른 말로 보면은 우리 지금 변화 전후로 한번 보죠. 변화 후는 이만큼 맞아? 변화 전은 이만큼 맞아? 그러면은 부피 변화량이 주황색 아니에요? 그래서 AS 대신에 부피 변화량을 집어넣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맞니? 이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기체가 2를 하면은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기체가 2를 했어. 그럼 부피가 커지면 되고요. 기체가 2를 받았어. 음의 1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부피가 작아지면 되는 거지. 그거 두 개를 엮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봐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보통 압력, 부피 그래프를 가장 많이 따지고요. 압력, 부피 그래프의 넓이 뜻이 뭐겠어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 될 테니까 기체가 한 일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 연력학에서는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면서 한 일은 이 그래프의 회곡선 넓이만큼 기체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살짝?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우리가 1, 2, 3, 4로 한번 가보죠. 1에서 2 갈 때는 어때?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1에서 2 갈 때 넓이는 이 빨간 게 1에서 2 가는 넓이입니다. 맞아.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양의 1을 한 거야.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근데 3에서 4 갈 때는 왼쪽으로 가잖아. 이런 부피는 작아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음의 1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결국에는 빼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저 주황색이 넓이, 기체가 한 일이 되겠죠. 애초에 2번, 3번, 1번, 4번은 넓이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맞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짤막하게 인력학 과정에서도 자주 나오는 4가지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등적 과정. 여기서 등적, 이게 최적의 적이거든요. 최적? 최적이 뭔지 아시나요? 최적이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일정하다는 소리니? 부피가 일정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부피가 일정해야 되니까 X축이 일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일자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분석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 두 개를 항상 쓰는 거야. P부의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거 두 개 이용할 텐데 이 부피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지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거 두 개는 그냥 지워집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기체 개수가 늘어난다던가 종류가 바뀐다는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 두 개를 지운 상태에서 등적이니까 부피까지 일정해버리잖아. 근데 부피가 일정하면은 1 해요, 안 해요? 1을 하면 부피가 바뀌는 거였잖아. 그냥 요거까지 지워지는 거예요. 맞지? 근데 그래프 상황 보니까 어때? 압력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압력이 늘어나? 위에서 세 개가 똑같은데 온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근데 온도가 늘어났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됐죠? 증가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밑에 결론적으로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근데 압력도 같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걸 등적 과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등 앞 과정입니다. 등 앞 과정 같은 경우는 뭐가 일정한 거겠어요? 압력이 일정한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맞지? 여기서도 똑같아. PV는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 여기서는 압력 일정하니까 P가 일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때? 부피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지?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도 올라가야 되겠죠? 부피가 늘어났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올라왔어.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는 거. 둘 다 플러스니까 빼박 열을 흡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짝대기 4개가 합쳐지면 이런 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예요. 각각 과정마다 등적했다가 등합했다가 등적했다가 등합하면은 사각형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등적 과정 열을 흡수했다가 뭐 등합 과정 했다가 등적 과정 다시 한 번 더 했다가 또 등합 과정 돌아가면 이런 회곡선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 합쳐져가지고 상황별로. 괜찮지? 세 번째, 등 온 과정. 뭐가 일정한 거죠? 온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 우리 잠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볼까요? PV는 nRT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필요가 없잖아. 온도가, 등온이라는 거 온도가 일정한 거죠? 이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온 그래프는 이렇게 반비례 곡선이 나오면 됩니다. 온도가 일정하려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해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치면은 똑같이 자, 지울 거 지우고 등 온이니까 온도까지 지웁니다. 근데 온도가 안 바뀌면 내부 에너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어때? 부피 늘어나고 압력은 줄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일을 하겠죠. 열을 흡수하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선 그리는 거를 등온선이라고 하거든요. T1. 여기 위에 T2 한번 그려볼게. 누가 더 온도 높은 걸까? T2가 높겠죠? 헷갈리면 이렇게 가도 돼. PV는 nRT에 따르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는 거잖아. 이거 두 개 곱한 게 클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아무 포인트 찍어보세요. 뭐 여기랑 여기 압력 곱하기 부피한 거랑 그럼 여기 이 사각형 넓이랑 똑같잖아. 당연히 뒤쪽이 훨씬 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구나. 같은 등온선이 아니라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은 단열. 단열이 뭐죠? 열 출입이 없는 거잖아. 그럼 단열 팽창, 엊그제 했던 거니까. 단열 팽창 온도 어떻게 되더라? 낮아지잖아요?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등온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팽창하니까 이렇게 등온선을 크로스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단열 팽창이 됩니다. 맞니? 똑같이 분석을 해보면 지울 거 지워주시고요. 이건 단열이기 때문에 열이 0이 되는 겁니다. 열 출입이 없다.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고 있죠? 일을 하겠지 뭐. 근데 합쳐서 0 돼야 되잖아.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는 거였잖아. 열을 안 받았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지가 갖고 있던 에너지 소모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 소모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압력은 같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얘가 커졌는데 얘랑 곱했을 때 작아져야 되잖아. 얘가 더 작아져야 곱한 게 작아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변형되지 않는 용기 안에 열을 공급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 밖에 이제 가장 겉에 이렇게 단열이 돼 있잖아. 이거는 살짝 그 앞에 역학 파트에서 마찰이 없다는 거랑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은 문제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열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열을 공급을 해주네. 맞죠? 이때 공급하는 동안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무 박스 같은 걸 넣어 놓은 거잖아요. 변형되지 않는 용기면 부피가 바뀐다는 거니 안 바뀐다는 거니? 안 바뀐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얘가 무슨 과정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변형되지 않는 용기니까 등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쉽게 문제가 풀리겠죠. 뭔지 알아냈으면은 이제 이렇게 직접 분석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등적이니까 부피 변화 없으니까 일도 안 하겠다. 맞죠? 열을 공급해줬네? 그럼 기체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 거야, 뱉은 거야? 흡수한 거니까 플러스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하겠죠. 내부 에너지 증가하면 온도 오르겠지. 그럼 압력도 오르겠죠. 이렇게 맞춰놓고 보기 보면 돼요. 기억. 압력은 증가한다. 맞겠죠? 니은 1 안 하죠. 디귿. 내부 에너지 늘어나지. 되게 간단합니다. 문제풀이 자체는. 사실 이게 옛날 문제라서 좀 쉬운 감이 있어요. 제 기준 한 2016년 이후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언제 문제인지가 돼 있잖아요. 2번. 자,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이런 실린더가 있는데 이상기체의 온도를 T1에서 T2로 바꿨더니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온도를 바꿨더니 부피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근데 뭐래? 압력이 어떻대요?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 등압이구나. 그러면은 등압인 거 알았으니까 가주시면 됩니다. 바로.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뭐부터 건드려야 되냐면 확실한 것부터 건드리는 게 좋아요. 일단은 등압이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죠. 사실 온도가 사실 줄어들었겠지만 사실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확실한 게 뭐야 지금? 부피가 줄어들었다가 제일 확실하잖아. 그럼 부피 줄어든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위에서 다 똑같은데 부피 줄어들면 온도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럼 부피가 줄면 1을 받은 거고요. 온도가 줄면 내부 에너지 감소한 거고요. 둘 다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지. 열을 방출했겠구나. 이렇게 기억. T1보다 T2가 크다. T2가 변화 후잖아요. 변화하고 온도가 줄어들었으니까 T1이 더 커야 되겠죠. 니은.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거잖아. 언제가 더 커야 돼요? T1일 때가 더 커야 되겠죠. 니은 맞고요. 디귿. 부피 줄어드는 동안 열이 마이너스면 뱉었다는 소리입니다. 열은 플러스가 흡수고 마이너스가 방출이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 지금 외부에 단열됐다는 말이 없잖아. 얘는 이제 외부랑 열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열이 빠져나가니까 온도가 줄어들면서 부피가 변한 거죠. 한번 보죠.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서서히 움직인다는 건데 처음의 상태가 뭐야? 멈춰 있었죠? 그리고 끝나고도
다시 멈췄잖아. 일단 멈춰있던 게 움직였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멈춰있던 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그지? 그럼 가속도가 있으려면 알짜 힘이 있어야 되잖아. 얘는 이 피스토 입장에서 그려보면은 위에서는 기압 그리고 추의 압력 이렇게 두 가지를 위에서 눌러줄 거고요. 밑에서는 내부 기체의 압력이 있겠죠? 아무래도 주황색이 세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서서히란 말이 중요해요. 서서히 움직인다는 게 뭔 말이면은 진짜 티 안 나게 진짜 얘네들이 막 0.0 몇 차이 이렇게 나가지고 가속도가 엄청 작을 때 그러니까 진짜 티 안 나게 진짜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속도 차이가 그러니까 이 둘의 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이 돼요. 근데 이 얘네들 있잖아. 이거 외부 기압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맞춰야 돼요. 밖에 맞추는 거야 항상. 내부 압력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아주 찔끔 변하는 건데 그건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등압이란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 등압으로 좀 분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등압인 거 알면 바로 문제가 또 쉬워지잖아. 이렇게요. 부피가 줄죠? 온도도 줄고, E를 받은 거고, 내부에서 줄고, 열을 방출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럼 기억, 온도 커져요? 줄어들고요. 니은, 외부로부터 1 받는 거고요. 1이 마이너스면 1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디귿인데, 외부로 방출한 열이 요거잖아. 얘가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크겠죠? 얘랑 얘를 더한 게 얘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이것도 틀렸습니다. 2번 해주시면 돼요. 괜찮니? 좋아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그래프 보니까 무슨 과정이죠? 등압 과정이 되겠죠? 기억부터 바로 봅시다. 기체가 한 일은 A, B보다 B, C랑 똑같다. A, B면은 기체가 한 일,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넓이가 기체가 한 일이었죠? 넓이 2배 차이 나잖아요. 니은이 그러니까 두 번째 놈이 2배 커야 되겠지? 기억땡. 니은. 온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는데 사실 등압이면은 부피 커질 때 온도도 같이 커지는 거잖아. 근데 그래프에서도 포인트가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온도가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각각 등압선을 그려보면 얘는 뭐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일 겁니다. 얘가 온도가 제일 높단 말이지. 그래서 온도는 C가 제일 높은 게 맞죠? 하지만 디귿 A에서 B가 할 때 그러니까 등압 과정 할 때 부피 팽창 할 때 부피 증가, 온도 증가, 흡수인데 이때 열을 얼마 넣어줬대요? Q 넣어줬대잖아. 근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얘는 Q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디귿은 틀렸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했어? 뭐 나왔어? 맞습니다. 일단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가 같은 경우는 무슨 과정이죠? 그치, 부피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등적입니다. 등적이면 이렇게 지워주면 될 텐데 이때 열을 플러스 Q만큼 넣어준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증가, 압력도 증가할 겁니다. 다음에 B는 무슨 과정이죠? 등압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플러스 Q를 넣어주면은 뭐 일단 둘 중에 하나 플러스 넣어봐. 근데 이제 위에 식 따라서 얘가 커지고 얘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플러스가 될 겁니다. 맞지? 이렇게 맞춰놓고 기억. 가에서 내부의 증가량. 여기서는 얘가 0이니까 얘가 Q면 얘도 Q겠죠? 기억은 그냥 맞는 말이 되겠지? 니은.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속력과 관련되면 운동 에너지 떠올리시면 좋고요. 이상 기체의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잖아요. 내부 에너지. 여기도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평균 속력 증가했겠죠. 마지막 디귿인데 왜 가열절인데 이렇게 줬더니 변화 후에 내부 에너지가 어떻대? 변화 후 내부 에너지가 둘이 어떻대요? 똑같다고 돼 있잖아. 근데 내부 에너지 누가 더 많이 커졌어요? 왜냐면 똑같이 열을 QQ 줬는데 얘는 그 Q를 여기랑 여기 나눴고요. 그럼 이제 B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보단 작겠지. 근데 얘는 Q 커진 거잖아. 얘가 더 많이 커졌는데 똑같대. 그 전엔 얘가 더 작았겠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가가 더 작았겠죠. 됐나요? 6번부터는 아마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아닌가? 6번까지는 뭐 쉬워 보이기도 한데 19.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상기체, 일정한 양의 이상기체가 A, B, C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A, B 과정은 등적이죠? 그럼 등적에서 압력 올라가려면 열을 흡수해야겠어요? 방출해야겠어요? 흡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C는 무슨 과정이죠? 등온이죠? 등온인지 어떻게 알죠, 근데? 이거 두 개 곱해보면 됩니다. 여기 곱했을 때 EPV잖아. 여기도 곱했을 때 EPV니까 똑같네. 그럼 BC가 등온이라는 소리입니다. 등온에서 부피 커지려면 열 흡수해야 돼요? 뱉어야 돼요? 만약 헷갈리면은 한번 해보면 됩니다. 얼마 안 걸리니까. 알고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쓰고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 그냥 빠르게 해보면 됩니다. 부피 커져. 등온일 때. 그럼 압력 줄어. 이렇게 되고, 등온이니까 이거 변화 없고, 흡수해야 되네. 여기서도 열을 흡수하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기억. A, B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한다. 맞죠? 니은. B, C 과정. 외부 일한다. 부피 커지면 하는 거죠. 맞는 말. 디귿. 내부 에너지는 C가 A보다 크다.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죠?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죠? 온도에 비례하는 거지. 온도가 누가 더 큰지 보면 됩니다. B랑 C는 내부 에너지 어때? 똑같고 A는? 얘보다는 작겠지. 여기 등분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내부 에너지 C가 더 커야 됩니다. 같이 여기 고정된 금속 판띠가 있습니다. 근데 고정된 금속판은 열 전달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얘 A랑 B끼리 열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랑은 열 교환해요, 안 해요? 외부하고는 열 교환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들끼리 열을 주고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외부랑 차단된 상태에서. 네, 기체의 양은 똑같고요. 현재 열 평형이랍니다. 열 평형이란 건 둘의 온도가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는 상태겠지?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부피와 압력은 현재 똑같은 상태니까 여기서는 뭐 압력도 처음에는 똑같고 부피도 똑같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나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B에 뭘 넣어준대? 열을 B에 어떻게 넣어줬답니다. Q를 넣어준 겁니다. 맞지? 이제 B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열을 주고받다가 그럼 A도 뭐 열을 뺏기보다는 열은 이제 온도가 높은 쪽에 낮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B가 받은 열의 일부를 A로 건네줄 겁니다. 그러면서 A도 막 이렇게 부피가 변한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각각 따로따로 PV는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 PV는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최초에 여기서 뭐해? 멈춰 있었고요. 다 끝나고 여기도 뭐래 현재? 정지라는 겁니다. 그럼 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야. 그럼 다 끝난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열 전달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면 어때? 열 다 이동하면 또 뭐 했겠어요? 결국에는 새롭게 또 열 평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서도 온도가 이제 바뀌었겠죠? 바뀐 온도는 똑같다. 요겁니다. 바뀐 온도는 똑같다는 것까지 우리가 일단은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B 같은 경우는 열을 흡수시키고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B는 여기 고정돼 있으니까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등적을 한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지워놓고 시작을 해보면 열을 흡수시켰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을 거고요. 온도 올라갔을 거고 압력도 같이 올라갔겠네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A가 중요한데 여기도 똑같이 써있죠. A는 부피가 어때? 서서히 증가했답니다. 그러면은 외부를 또 봐야 돼. 여기 A 위에 외부가 있잖아. 맞죠? 외부에서 눌러주는 게 외부 압력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A가 부피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서서히 늘어났다. 그러니까 외부랑 큰 차이가 없다. 거의 근소하다. 등 압이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싹 지워주는 거지. 이제 A 같은 경우는 부피가 늘어난 모습, 늘어난 거 확실하잖아. A는 온도가 올라갔을 거고요. 증가 흡수했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B한테 주고 열전대 잘 되다 보니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봤고요. 이제 선지를 보죠. 기억. 나에서 기체 압력은 A가 B보다 작답니다. 지금 보면은 A는 압력이 안 바뀌었잖아. 근데 B는 바뀌었네요. 근데 처음에 똑같았잖아. A는 그대로인데 B는 늘어났어. B가 크겠지 뭐. 기억, 맞는 말. 니은. 나에서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근데 어때?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온도가 올라갔죠? 근데 얘가 올라간 만큼 얘도 똑같이 올라간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열평을 또 했다는 뜻이거든요.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기체 양도 처음에 어때? 똑같은 양의 기체 양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양 그대로인데 둘 다 온도도 똑같아. 내부 에너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얘는 틀렸습니다. 마지막 디귿. 가에서 나로 갈 때 A가 흡수한 열량은 2분의 Q보다 크다. 여기서 얘가 흡수한 게 2분의 Q보다 크단데 봐봐. 열은 얘가 Q를 받았죠? 여기서는 얘는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B가 열을 받은 거니까 B 입장에서는 뭐 이제 여기서 Q를 받고 이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제 뭐 Q'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이제 흡수한 게 그럼 근데 이제 이만큼 올랐는데 어차피 A나 B나 내부 에너지는 어때요? 똑같은 양을 받았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만큼 한 일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 A가 받은 열은 Q'보다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겠지. 근데 이거 두 개 합친 게 처음에 최초로 Q한테 넣어준 열이 Q잖아. 이 Q를 얘랑 얘로 나눠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Q는 Q' 플러스 Q'보다 큰 거. 이거 두 개 더한 게 Q잖아. 근데 이제 얘가 A가 받은 거고 얘가 B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반보다 많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 Q보다는 커야겠지. 맞아. 얘는 B가 받은 건 2분의 1 Q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태고요. 이 정도 보는 겁니다.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의미로 역학보다는 어려울 수는 있다. 답이 막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넘어가도 돼? 응.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이 두 개인데 상황은 상황이 또 달라요. 일단 가는 뭐야? 열 Q0라는 열을 줬대요. 근데 이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등적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등적이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Q0라는 열을 추가해줬으니까 그에 비례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고요. 온도가 올라서 압력도 올라간 모습 이렇게 둔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나는요 이제 곧 열 공급 빼고 고정핀을 풀었대. 맞지? 그럼 한번 보자고.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얘가 압력이 높아진 상태잖아. 여기 안쪽이 세요? 바깥에겠어요? 안쪽이 세겠죠? 그러니까 푸는 순간 얘가 확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압력이 다시 이제 내부 기체 입장에서는 부피가 커지면 압력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니까 다시 대기압이랑 똑같았을 때 딱 멈춘 겁니다. 그런 상황.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냐면 외부랑 이제 열 교환해요. 이제 열 공급을 끊고 핀을 푼 거잖아. 근데 외부 실린더랑 열 교환해요, 안 해요? 외부랑은 단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열 팽창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열 팽창이니까
열 없고요. 부피가 늘어나. 일을 했고 내부에 소모하면서 온도 떨어지면서 압력도 같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럼 이런 순간이고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됐대? T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러고 보기, 기억. 1. 기억. 가에서 기체의 압력은 후가 전보다 크다. 가에서는 압력이 늘어난 모습. 그러니까 커져야 되겠죠? 맞는 말. 니은. 가에서 내부 에너지. 가에서 온도 올라가잖아요. 맞지? 내부 에너지는 올라갔겠죠. 디귿. 나에서 온도가 T가 될 때까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Q0랑 똑같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여기서 내부 에너지 얼마 커졌어요? Q0만큼 커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에서는 내부 에너지를 소모해서 일을 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나에서 기체가 한 일과 내부 에너지 감소량 어때? 똑같아야 되겠죠? 얘가 한 일만큼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변화를 하니까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됐대요? 다시 원래대로 온도가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했던 내부 에너지만큼 여기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랑 같다 다르다? 똑같다. 근데 여기서 내부 에너지 Q0만큼 커졌다며. 맞지? 내부 에너지가 Q0만큼 커진 건데 올라간 만큼 내려왔으니까 감소량도 똑같이 Q0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로 일을 한 거니까 요거랑 요것도 똑같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린 가와 같이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 실린더고 피스톤도 단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로 넘어가면서 열을 줬대요. 여기에 열을 줬더니 얘가 이제 압축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B를 압축을 시킨 겁니다. 일단은 열 교화 있어요, 없어요? 응? 없죠? A와 B 사이에는 열 교환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별거 아닌데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열을 받았습니다. 외부로 열을 넣어주니까 얘가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부피가 늘어났고요. 그럼 부피가 늘면서 이 일을 했을 거고. 자, 그럼 내부 에너지가 문제인데 사실 얘를 밀 수 있는 이유는 압력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맞죠?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온도는 빼박으로 올라가니까 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겠어. 그럼 B를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 사실을 내가 좀 아리까리 하면은 B를 보면서 판단해보면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열을 공급받을 수단이 있나요? 아예 없지. 단열이니까. 근데 부피가 줄었잖아요. 그럼 E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해야 되고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때 그럼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겠지. 자, 그럼 B를 보고 A의 압력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피스톤이 어떻게 움직였대요? 천천히 움직이다 결국 멈췄죠. 이거는 얘랑 얘의 압력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B가 압력이 올랐잖아요. A도 얘랑 비슷하게 올랐단 소리예요. 같이 올라가니까 변화가 막 빠르게 급격하게 가속도 받아서 팍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올라가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기억.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합은 Q다. 자, 이런 스타일 문제는 어떻게 또 잡아도 되냐면 또 개를 활용해도 돼요, 사실은. 개를 한번 볼까요? A 플러스 B 개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써보는 거야. 자, 이걸 묶으면은 내부 힘은 싹 다 무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묶는 순간 뭘로 봐도 되냐면 이거 묶으면은 이거 합쳐서 보면은 부피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묶으면 등적이야. 이렇게요. 맞지? 열을 Q로 준 거 아니야. Q를 받은 거 아니야. 내부 에너지 증가했겠죠? 온도 오르고 압력 올라간 겁니다. 개로 묶으면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기억. 내부 에너지 변화량 합은 Q다. 지금 보면은 열을 Q 줬는데 개로 묶었을 때 일 안 했잖아요. 그럼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Q겠죠. 그치? 근데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란 건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B가 받은 일은 Q보다 작다인데 B가 받은 일이 요거죠? 그럼 지금 보면은 일을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해준 일, 그러니까 A가 B한테 해준 일은 B가 A한테 받은 일의 양이랑 똑같겠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단열 변화니까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은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봅시다. A가 B한테 한 일은 Q보다 커요, 작아요? 처음에 애초에 Q를 A한테 준 거잖아. 이 Q 받았어? 그럼 A가 B한테 한 일. A가 B한테 한 일은 Q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대 Q여야 돼? 이게 Q죠? 작아야 되겠죠? 이것도 다 Q보다는 작은 상황이잖아. 그럼 니은 기체가 받은 일은 요거 물어본 거 Q보다 작아야 되죠? 이해되니? 디귿. B 기체 온도는 증가했다. 올라갔니? 올라갔죠? 디귿도 맞다. 정답은 5번.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단열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열 전달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맨 처음 상태는 멈춰 있었고요. 여기에 열을 넣어줘서 여차저차 해서 결국에 이 상태에서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열 전달이 잘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 포인트에서 B랑 C의 온도는 똑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도 열 전달이 잘 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여기도 B랑 C는 온도가 똑같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움직였다. 여기 얘가 서서히 움직였다는 건 A와 B의 압력 변화 비율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맞지? 자, 그렇게 본 상태에서 하나씩 가보죠. A, B, C. 이렇게. C 같은 경우는 부피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아예 없지? C는 등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눌리니까 B 같은 경우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한테 열을 줬겠죠? 얘가 얘한테 준다기보다 얘가 얘한테 주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일단은 온도가 열을 C 입장에선 받을 겁니다. 내부에는 증가할 거고 온도가 올라갈 거고 압력도 올라가는 상태겠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때? 열 공급 받나요? 이제 얘는 일단 눌리고 스타트 하는 거잖아. 그럼 눌리는 건데 부피가 감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 얘는 열 전달이 되잖아. 그럼 C가 열을 받았다면 B는 열을 뱉어야 됩니다. A랑은 단열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열을 뱉고 부피가 줄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때 나머지를 건드려 보고 싶은데 아직 건드리기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거 압력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이제 A 한번 봅시다. A의 경우는 열을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부피가 커졌고요. 그럼 E를 했을 겁니다. 맞지?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밀잖아요. 얘가 밀려면 얘는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은 이건 빼박으로 둘 다 올라갔으니까 온도 올라갈 거고 내부 에너지도 올랐겠죠. 여기서 이제 서서히 움직인다는 조건 활용해가지고 A가 올라갔는데 이 피스톤이 서서히 움직였다. B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압력을 올렸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열평형 조건을 활용하면은 이 녀석의 온도도 볼 수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온도 조건 보면 이거 알 수 있다. 온도 조건 보면 알 수 있네. 잠깐만 다시. B 마저 보면은 부피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했죠? 근데 B는 끝나고도 열평이기 때문에 C가 올랐으면 같이 올라야 됩니다. B도. 근데 C가 온도가 어때? 지금까지가 올랐네. 그럼 B도 같이 올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온도가 올랐어. 근데 얘가 떨어졌어.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서서히 올라간다는 조건 때문에 A가 무조건 올라가겠죠? 이제 이렇게 다 맞춘 거야. 괜찮아? 기억. A의 온도는 나에서 값은 없다. A 온도 올라갔죠? 맞는 말. 니은 가 나에서 A가 한 일은 Q다. A가 흡수한 열이 Q잖아. 근데 이 Q를 얘랑 얘로 나눠 먹어야 되잖아. 한 일은 Q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마지막 디귿 나에서 B와 C의 압력은 똑같단데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했죠? 그러니까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 했지? 이상기세 상태방 정식에 따르면 압력 곱하기 부피랑 똑같잖아. 맞죠? 근데 B랑 C는 온도가 어때? 온도 변화가 어때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부피는 C는 부피가 안 변했고요. B는 부피가 변했어요. 온도가 똑같아야 돼. 부피가 줄어든 녀석이 있잖아. 압력은 높아야겠지. 그러니까 B가 압력이 더 커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돼? 자, 한번 봅시다. 단열된 실린더에 똑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가는 부피를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똑같은 양의 Q를 줬다고 합니다. 가열 전 가와 나의 부피와 온도는 각각 V와 T로 똑같답니다. 이제 거기서 뭐 어떻게 변화를 줬겠죠? 가 같은 경우는 뭐죠? 얘는 이제 등적이 되겠지? 일을 안 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열을 Q만큼 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부 에너지 Q만큼 변했겠죠?
그러면 온도 오를 거고 압력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압력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등 압이 되겠지?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Q만큼 줬을 텐데 부피가 늘어난 모습 볼 수 있으니까 부피 올라갔으면 온도도 올라가고 둘 다 딱 커졌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 Q를 각각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Q보다는 살짝 작은 형태로 어떻게 뭐 꼭 똑같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반드시 이 두 개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두 개 더한 게 Q가 되면 되겠죠? 기억. 가열 후 나의 절대 온도는 T다. 나가 이거지? 온도는 T보다는 높겠죠? 온도가 올랐으니까. 니은. 가열 후 내부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다인데 가는 딱 Q만큼 올랐고요. 나는 Q보단 적게 올랐잖아요. 그럼 가가 크겠네. 맞아? 그래서 디귿.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가에서 내부에 진 거랑 같다. 이거랑 요건데 얘가 훨씬 크겠죠? 디귿도 틀렸습니다. 이해되지? 이거는 별로 안 어렵네요. 자, 한번 봅시다. 가에서 핀으로 가는 고정을 시켜놓고 이상기체를 넣어놨습니다. 나는 열을 주고 핀을 풀었대. 핀을 풀었는데 안 움직인대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A와 B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각각 체크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B 같은 경우는 뭐 받은 게 있나요, 지금? 부피도 안 바뀌었어. 단열도 있기 때문에 열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열도 안 받았고요. 부피 변화도 없어요. 내부 에너지도 변화 없겠지. 그러니까 B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A는 좀 다르죠. 가열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가열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도 부피 변화, 가열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 거죠. 등쪽을 한 거니까 플러스 온도 증가, 압력이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변화가 없다는 거는 변화 후 변화를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크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얘는 달라진 게 없는데 A가 올랐으니까 오르고 나서야 똑같아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전에는 누가 컸어야 돼요? 압력은? B가 큰 상태였으니까 고정을 해놓은 거고 얘를 키워서 고정을 푸니까 똑같아졌으니까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기억. 가에서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맞죠? 니은. B의 기체의 온도는 가나 나나 똑같다. B는 애초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지. 맞아? 디귿. 내부 에너지는 나가 가보다 크다. A는 온도 올라갔죠? 내부 에너지도 올라갔겠지. 이거는
다 맞는 말입니다. 괜찮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13번. 단열, 일단 외부랑 기본적으로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열 공급 장치 하나 주어진 상태입니다. 얘가 이제 여기서 열을 넣어주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서서히 가면서 부피를 증가시켰다가 가가 되겠죠? 가 같은 경우는 등 앞이니까요. 등압이 이렇게 다 커져야 되니까 이런 상태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열 공급을 끊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열 공급을 차단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단열이 되겠죠? 얘를 눌렀대. 맞아요. 눌러줬으니까 부피가 감소를 한 거네. 부피가 감소했다. 이를 받았다.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겠죠. 기억.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 흡수와 열량은 한일과 똑같다. 요거랑 똑같나? 다르죠? 니은. 온도는 나가 갈수록 높다인데 지금 보면은 온도는 떨어진 적이 있나?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최종 상태가 처음보다 높겠죠. 니은 맞는 말. 디귿. 압력은요? 압력은 처음에 변화 없다가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나가 더 크겠네요. 4번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요.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멈춰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나는 가의 A에 Q만큼의 열을 집어넣어줘서 이동해서 여기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는 이 늘어났던 A에 다시 W만큼 E를 해줘가지고 이동시켜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고정을 시켰다는 거는 압력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스스로 멈춘 거는 이제 외부 압력과 똑같아서 멈춘 거고, 이렇게 고정시킨 경우는 압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인 거고요. 가에서 나로 갈 때 여기서 뭐야? 압력이 어떻대요? 똑같다. 등압 과정을 해준 겁니다. 가에서 나로 갈 때는 등압 과정인 상태고요. 가와 다에서 부피는 똑같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일단 가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가에서 나로 갈 때 등압이니까 압력이 똑같다. 이 상태에서 열을 Q만큼 집어넣어준 상황. 그러면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여기서는 등압에서 어차피 다 커져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에서 다로 갈 때, 자, 이 상태인데 나에서 다로 갈 때 열 주고받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열 주고받지 않고 그냥 단열 상태에서 눌러준 거죠. 눌러서 부피를 감소시킨 거지. 그럼 그만큼 열을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여기 내부 압력이 엄청 높았겠지. 그러니까 손 떼면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알겠죠? 기억. A의 온도는 가에서가 다보다 낮단데 온도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그럼 다가 제일 높겠죠? 맞는 말. 니은. 나에서 다로 갈 때 압력은 일정하다. 나에서 다로 갈 때는요, 압력은 단열 압축을 시켜주는 거니까 압력은 올라갈 겁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가에서 나로 갈 때 A가 한 일은
나에서 다로 갈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던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얘랑 얘는 똑같죠? 근데 얘랑 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맞지? 그럼 이제 요거랑 똑같냐인데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정확히 반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가에서 나는 등압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아무 포인트를 집어요. P0 이렇게 다. 등압에서 팽창을 시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에서 나로 갈 때 여기가 가, 여기가 나. 등압이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압축하는 건데 무슨 압축시켜요? 단열 압축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등온선을 교차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다의 그래프는 요 포인트를 그려줄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보면은 비교하려고 한 게 뭐야? 가, 나에서 한 일. 그러니까 요거 얘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맞지? 근데 얘랑 얘는 어때? 이거랑 이거는 똑같잖아. 그치? 이거랑 이거는 비교가 된다고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놈이 더 크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랑 똑같은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는 이놈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지. 맞아요. 얘가 더 커야 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더 커야 되죠? 내가 문제 자체를 좀 잘못 읽었네. 미안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괜찮아? 15번. 자, 한번 봅시다. 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 여기는 전체가 다 단열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쪽이 단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열이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양의 이상기체 A, B가 들어있고 똑같은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 이때 B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B는 온도가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러면은 등온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은 A에 열을 공급했더니 피스톤이 이동하다가 또 결국에는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열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A는 그래프상에서 온도가 올라갔다고 알려줬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스톤이 얘가 열을 받고 있는데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왼쪽으로 갈 리는 없잖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러니까 단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 열을 넣어준 거죠. 얘가 일도 하겠죠. 부피가 커지고요. 애초에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얘가 일로 넘어가겠지. 그런 상황. 이제 B는 등온이니까 이렇게 주어지겠죠. B 같은 경우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압력 차이가 생기다가 이놈이 얘가 압력 올라갔으니까 얘도 같이 올라가면서 똑같아졌을 때 딱 멈춘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부피가 줄어서 1을 받았네. 그러면 다 등온일 때 열을 받으려면 열이 빠져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억 T0일 때 다 끝났을 때죠. T0면 다 끝났을 때잖아. 다 끝났을 때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B는 내부 에너지 변화 없고요. A는 늘어났잖아. 기억은 맞겠죠? D는 부피는요? 당연히 A가 크겠죠? D긋 온도가 높아지는 동안 B는 열을 내보낸다. 예. 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16번부터는 이제 연력학체 2법칙 중에서도 열 효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 효율 한번 잠깐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열효율 따지기 전에 열기관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림으로 봤던 이런 스타일 친구들 있잖아. 맞아요? 이런 게 다 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기체가 있어요. 이 기체에 열을 넣어줘. 그지? 열을 넣어주면 부피가 뭐 커지던가 온도가 올라가던가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뭐 일을 하면은 얘가 이제 여기 밀면서 이제 부피가 커지면서 외부에 일을 해주니까 이제 부피가 커지는 거 아니야? 이때 일을 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압축이니까 왔다 갔다 펌프 같은 거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일을 시키는 건데 거기에 막 크랭크 같은 톱니바퀴 해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여기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형식으로 엔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 열 효율이 필요해요. 이제 효율이란 건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 거라 했죠? 넣어준 거 대비 한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기관이니까 열을 넣어주겠죠? 맞아요. 열을 넣어주고 일을 얼마나 하니? 내가 넣어준 거 대비 얼마나 일했니? 로 열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맞니? 근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여기 적용을 좀 시켜보면은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고열원, 저열원, 열기관, 1. 그게 이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열을 넣어주는 거죠. 넣어준 만큼 일하고 근데 이제 얘가 열을 받는 순간 얘가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근데 연력학체 2법칙에 따르면 열은 반드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 순간 손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사이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열기관 할 때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 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한 사이클 돌렸을 때 생각해봐요. 한 사이클 돌렸을 때 어디 갔어? 연력학체 1법칙을 한번 적용을 시켜 봅시다. 한 사이클 돌면은 온도가 어때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온도가 어떻지? 처음 온도를 T1이라고 놔봅시다. 한 바퀴 삥 돌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 온도 어때? 똑같이 T1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 기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됩니다. 온도가 그대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이클 도는 동안 이 열이 결론적인 열인데 흡수한 게 있을 거고 이런 데서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맞죠? 열을 흡수하고 이런 데서 열을 방출하지 않겠어요? 단열이 아니라면?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있을 거라고요. 맞지? 그 차이의 에너지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Q1 빼기 Q2, 그러니까 Qin 빼기 Qout이 W라는 식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열 효율 공식을 살짝 살짝 수정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효율은 내가 넣어준 에너지로 일을 얼마만큼 하니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때 여기 이거 위에 거 이용하면은 넣어준 열은 빠진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열 효율 공식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어서 쉽게 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T1은 고열원, T2는 저열원이 되겠죠? 당연히 T2보다는 T1이 뜨거워야 될 거 아니야. 맞는 말. 열 효율 계산하기. 열 효율은 이게 제 1이잖아요. 이게 Qout일 거 아니야. 그럼 Qout은 몇이죠? 너무 쉽다. 이 Q가 되겠지? 열 효율은 넣어준 거 대비 한 일. 3분의 1이겠네. 그래서 이 효율은 3분의 1 나와주면 되고요. 방출한 열은 2Q겠죠?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니까 한번 봐보시면 고열원에서 Q1, Q2 그리고 W만큼 일을 해준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과정을 그래프로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1번 과정에 A에서 B로 갈 때는 등적했다가 여기서 C로 갈 때 단열 상태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일단은 열 효율이 좋죠. 열 효율이 몇이래? 0.1이에요. 뭐 숫자 예쁘게 바꾸면 5분의 1 정도가 되겠네. 열 효율 이용해서 Q1분의 W가 5분의 1이니까 Q1은 5W가 되면 되겠죠? 그럼 Q2는요? 4W가 되면 되겠지. 기억은 맞는 말. 니은 A,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등적 과정에서 압력이 올라가려면 열 흡수해야 돼? 뱉어야 돼? 흡수해야 되겠죠? 이거 해줘? 해보면은 기억이 잘 안 나면은 그냥 해보면 됩니다. 등적이니까 압력이 올라가려면 온도 올라가야 되고 그럼 내부에 올라가야 되고 열 흡수해야 되겠죠? 니은은 맞는 말. 디귿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BC입니다. 여기서 기체가 한 일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한번 봅시다. BC는 뭐죠? 단열이잖아. 단열에서는 부피가 늘고 압력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해고 내부에너지 감소, 온도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기체가 한 일, 요거는 내부 에너지 감소량. 단열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거지. 디귿도 맞다.
자, 한번 봅시다. 열기관 두 개를 파고 1회 순환이니까 한 사이클 돌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열 효율은 A가 B의 2배라고 하네요. 그럼 열 효율 바로 계산 가능한 게 A잖아요. 그렇지? 방출한 열이 12고 한 일이 8이면 흡수한 건 몇이죠? 네, 흡수까지 찾아볼까요? 흡수한 거 20 맞나요? 열 효율. 얘 같은 경우는 20분의 8이라는 효율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A가 B의 2배라고 하니까 B는 효율이 몇 나오면 돼? 20분의 4가 나오면 되겠죠? 이거 이용해서 흡수한 거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아직 모르니까 이거를 써주는 게 낫겠지? X분의 8이 20분의 4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X는 몇 나오면 되죠? 10인가? 10kJ이 되겠네요. 그럼 W0까지 나오겠다. W0는 2가 나와주면 되겠네. 기억. A 효율은 5분의 2다. 이거 약분하면은 5분의 2 나오겠네요. 니은 W0는 2kJ이다. 맞는 말. 디귿. 흡수한 열의 양은 얘는 20, 얘는 10이니까 2배 맞네요. 전부 다 맞는 말. 됐지? 사실 열 효율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연력학에서 쉽게 나온 겁니다. 연력학 1법칙, 2법칙 통틀어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 효율 문제가 나와버리면 10번 이전에 앞쪽에 배치가 되고요. 1법칙 좀 어렵게 되면은 15번 이후에 있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한상호 쌤이랑 할 때 연력학 했었니? 안 했나?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된 피스트에 분리되어 있는 기체 A, B, C가 있고요. 정지입니다. 이때 B에다가 열을 넣어줘가지고 B의 상태를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B 같은 경우는 부피도 늘어나고 압력도 늘어난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프상 봤을 때 얘랑 얘보다는 얘가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온도도 올라갔겠네. 전부 다 올라간 거네요. 압력도 늘고 부피도 늘고 온도도 는.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연력학 과정이 항상 그 4가지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4개에 다 해당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존재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B에서도 정지입니다. 그럼 B에서 정지라는 건 뭐 이것저것 다 끝내가지고 압력이 똑같아졌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압력이 똑같아졌으니까 고정 안 시켰는데도 멈춰 있는 거죠. 그럼 기억. B에서 C의 압력이 2P다. B가 2P니까 얘가 가만히 피스톤이 가만히 있으려면 C도 그러니까 A, C, B 전부 다 2P로 압력이 같이 늘어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맞는 말. 니은 A, B 과정에서 B가 한 일은 2PB다. 우리가 기체가 한 일은 이거 넓이 구하면 되잖아. 2PB 나오나요? 1.5PB가 나오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이제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합인데 이거 한번 볼게. A랑 C는 무슨 변화예요? 열 받나요? 단열 압축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단열 상태에서 압축이 돼버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A나 C나 똑같잖아요. 근데 A랑 C한테 누가 일을 해준 거죠, 지금? B가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게 B가 얘네들한테 해준 일이랑 똑같겠죠. 1.5pb겠죠? 됐니? 1번 골라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B랑 C는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0인가 보니까 단열인가 봅니다. 그다음에 A랑 B는 그래프 보니까 등합 과정인 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기억. 일단 200이다. 이거는 일단 효율, 우리가 열 효율 알려줬으니까 열 효율이 0.3이면 10분의 3으로 써주면 되겠죠? 일단은 C, D는 등합에서 부피가 줄 때 열을 뱉어요, 흡수해요? 등합에서 부피 줄 때. 자, 헷갈리면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게 오래 걸리지가 않잖아? 이거 쓰는 거 5초면 쓰는데 뭐. 등합에서 부피가 줄어요. 그러면 온도도 줄죠? 둘 다 주니까 뱉어야 됩니다. 무조건 뱉어야 돼요. 그럼 뱉은 게 140이잖아. 효율 만들어 보면 됩니다. 1 빼기 흡수한 게 기억이니까. 그러면 얘가 뱉는 거면 얘는 흡수하는 거겠죠? 기억분의 142. 10분의 3이 나오면 되니까 기억 계산해보면 200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일단 기억은 맞는 말. 니은 A, B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등합에서 늘면 늘겠지? 땡. 디귿 C, D. C, D면은 등합에서 줄어들 때 열을 뱉죠? 1번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수능 문제긴 한데